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2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자, 우리 시 2강 수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의 시 수라이고요. 자, 한마디 박스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제목인 수라는 아수라의 줄임말이며 불교에서 쓰이는 말로 무슨 뜻? 싸움을 일삼는 귀신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작품에서 수라를 불교적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 현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보통 어떤 때 얘기를 하나요? 뭔가 아수라장이다. 다 막 제대로 질서가 없고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다 막 싸우고 뭐 그럴 때 뭐 아수라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 수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수라 이 싸움을 일삼는 귀신을 얘기했는데 이 불교에서 또 쓰이는 말이 우리 자 불교에서 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여기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죠.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이 사람이 그 전생에 했었던 잘못들, 그리고 과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 잘못이 많으면은 뭔가 이 귀신들이 많은 그런 세계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동물들, 말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태어나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이제 약간 신선들이 사는 그런 세계처럼 그 다음이가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이렇게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좀 하위권 중에 이 아수라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보기 힘든 끔찍한 세계 그런 의미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불교 의미는 아니고 그냥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 현장 그것이 정말 아수라장이다. 그 정도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운율은 내재율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없고 그냥 쭉 읽었을 때 은은하게 운율이 느껴진다. 안에 운율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성격은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다. 이게 펼서의 이야기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냥 감정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래도 요 속에 작은 이야기가 마치 전개되는 듯이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의미로 서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우의적, 애상적, 자, 그 다음에 제재,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는 아까도 봤듯이 붕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 가족 공동체 회복 소망입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이 1912년부터 95년까지 그런 요 사이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가족들이 흩어지는 아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경험을 이 시에서 또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럼 시 본문을 또 쌤이랑 같이 한번 필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슝 쓸어버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방에 내가 있었는데 거미가 작은 게 하나 뿔뿔뿔 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 밖으로 이 창문 밖으로 거미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나는 분명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가면서 그 감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의 감정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서 같이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차디찬 밤이다. 자, 지금 이 상황, 시간,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차디찬 밤. 우리 지난 시간 저번 주 이제 1강의 서시에서도 윤동주의 서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밤이 뭐를 나타낸다? 이 부정적인 일제감정기 현상. 일제강점기 상황. 그래서 이 화자를 억압하는 시대 상황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다, 특히 촉각적인 심상 활용해서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다 라는 거 드러내주는 거고요.
자, 어느샌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또 다른 친구가 왔습니다. 큰 거미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새끼였는데 큰 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어미 거미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화자가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큰 거미가, 어미 거미가 이 새끼가 걱정되어서 그곳까지 이렇게 뻘뻘뻘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왜 짜릿하겠어요? 슬프니까. 내가 너의 자식을 지금 밖에 버렸는데 라고 슬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립니다. 이거는 그 밖에 있는 자식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집은 그래도 나름 따뜻하고 밖은 너무나도 춥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 자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가서 자식을 만나 하고 얘도 문 밖으로 버려주는 거죠. 그래서 찬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서러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가라앉기도 전이다. 이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갑자기 이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방금 막 깨어난 듯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새끼 거미보다도 더 작은 애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엄마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죠. 밖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내 손에 올라와 라고 해가지고 손을 내어 밉니다. 이 거미는 우리가 보통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연민이 있어가지고 이 손을 직접 내어 미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 울고 불고 할 이 거미는 울지 않죠. 그런데 문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화. 그래서 이 작은 것은 나를 어떻게 무서워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아유, 가족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달아나 버리니까 나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이 지금 더 서러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 뭐 거친 종이도 아니고 이 정성스럽게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또 문 밖으로 버립니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엄마와 혹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이 가족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하며 슬퍼한다 이렇게 이 화자의 감정이 이렇게 쭉쭉쭉쭉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다가 쌤이 필기를 미리 안 해놨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연, 그 다음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이게 다 뭘 하고 있죠? 거미를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변화는 화자의 정서 변화, 그걸로 시상을 전개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정서가 어떻게 변해요? 슬프게 변하는, 슬픈 정서. 그것이 어떻게 그냥 조금 슬펐는데 점점점 더 많이 막 서러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필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뒤에 문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 자, 반어적인 표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서러워한다, 슬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어적,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심코 거미를 죽였다? 아니죠. 다 살린 채로 그냥 밖으로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은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3번 한번 봅시다. 자, 3면에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 이유. 왜냐면은 거미 가족이 나 때문에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거미 가족이 해체된 상황을 인식하고 뭐를 느꼈다? 이제 정서가 어떻게 돼요?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점점점 슬픔이 점층적으로 강화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보강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